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뭔가가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쑥 눌러보니까 또 들어가요.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두고 며칠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걸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는데요. 그런데 탈장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지? 치료는 수술밖에 없는 건가? 많은 궁금증들 한 번에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진상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산의료원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외과 전문의 진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선생님 모시고 오늘 탈장이 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탈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장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복벽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예. 복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복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부를 둘러싸는 근육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 이제 복부가 있는데, 복부는 가슴 쪽에 있는 흉부하고, 그다음 골반 쪽에 있는 이런 골반뼈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그 안에는 소화기관인 위, 소장, 대장, 간, 담낭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네. 또 내분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췌장이나 부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 비뇨기관인 신장, 방광 이런 장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장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복벽이라는 근육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 뱃속에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지만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깥으로 벽이 있는데 그렇죠. 이 벽들은 주로 근육으로 만들어져 예. 있다. 이 복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탈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탈장이라는 건 뭔가요? 예. 탈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장이 탈출한다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복벽이 벌어지거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 공간으로 장이 이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피부는 있으니까 예. 장 자체가 밖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피부 밑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를 탈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른들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근육 힘이 많이 떨어지면서 힘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벌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애들은 선천성 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아기 때에 엄마 뱃속에서 구멍이 열려 있다가 예. 태어나면 닫혀야 되는데 예. 구멍이 안 닫혀가지고 그 구멍으로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주로 선천성 탈장에 해당합니다. 예. 그럼 그 불룩하게 만져졌던 그게 사실은 우리 장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장이고 어. 배 안에는 보면 장 말고라도 뭐 장간막이라는 다른 조직들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런 조직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그렇죠. 막혀야 할 게 막히지 않아서 생긴 탈장. 예.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뭔가 이렇게 보갑이 세지면서 튀어나오게 된다. 맞습니다. 어른도 생길 수 있고 아이도 생길 수 예. 있다. 남자도 생길 수 있고 여자도 생길 수 예. 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시기에 환자들이 요즘 좀 많으신가요? 어때요? 환자 분포도는 뭐 이전에 비해서 크게 많아진다 이런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예. 꾸준하게 항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자,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 복벽이라는 게 근육인데 배에는 근육들이 넓게 분포돼 있고 많잖아요. 예. 그러면 탈장도 종류가 많나요? 예, 탈장의 종류는 크게 좀 분류를 이렇게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하고, 예. 그다음에는 언제 생기느냐 네. 이런 게 따라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 먼저 위치에 따라서는 제일 흔한 게 이 서해부 사타구니 탈장이 제일 흔하고, 아래쪽 서해부 사타구니 그렇죠. 쪽 사타구니를 탈장이 제일 많다. 생각하면 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그리고 배꼽에 생기는 배꼽 탈장, 배꼽 탈장도 있고. 그다음에 골반 안쪽에서 생기는 골반 내 탈장도 있고요. 예. 옆구리 쪽으로 튀어나온 옆구리 탈장도 있고, 음. 위치에 따라서는 그 정도로 이제 되고, 예. 그다음에는 선천적으로 이제 탈장이 있으면은 선천성 탈장이고, 네. 그다음 후천적으로 생겼으면은 후천성 탈장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뭐 언제 생겼느냐, 어디에 생기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예. 종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탈장, 간접 탈장 이거는 선생님 그 서해부 탈장에서 이제 또 종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직접 탈장, 간접 탈장은 또 서해부 탈장에서 네. 또 분류를 하는 내용인데, 예. 간접 탈장
부터 보면 원래 이렇게 남자분들 고환이 네.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배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예. 이 서해부 관이라는 길을 따라서 아, 그렇다고 고환은 하더라고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한 7개월까지는 고환이 우리 뱃속에 있다가 네.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음낭 안으로 자리를 하게 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출산을 하면서 그 관이 다치거든요. 예. 보통은. 근데 그 관이 안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장이 빠져나온다. 그렇죠. 배 안하고 밖에 연결돼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이제 장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거를 간접 탈장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 직접 탈장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제 힘을 직접 받아서 생기는 탈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간접 탈장 말고 그 내려오는 쇠관 말고 예. 그 옆으로 근육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 예. 근육이 약간 벌어지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직접 탈장. 직접 힘을 받아서 근육이 벌어지면서 예.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간접 소해부 탈장이라는 이게 이제 음낭 쪽으로 이렇게 장이 밀려 내려와서 왜 그렇죠. 아기 때 부모님들이 아기 그 음낭이 한쪽이 커져서 되게 놀라서 네, 데리고 예. 오시는 게 이런 예. 케이스인 건 거예요.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음낭이 커지는 경우는 또 음낭수정이라고 음낭 주위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탈장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비뇨기과에서 지금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되게 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시겠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음낭 수종이고 예, 어떤 예. 경우는 탈장이고 예, 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서해부 탈장이 그러면 선생님 탈장 중에 제일 흔합니까? 어때요? 예,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서해부 탈장이 제일 흔합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탈장 중에서 예. 거의 한 대략 한 70% 정도는 서해부 탈장이라고 할 수가 70%가 예. 서해부 탈장이에요. 탈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해부 탈장이 70%면 남자에게 더 많다? 예, 남자에게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거의 한 9배, 10배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한테 탈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예. 대부분 남자고. 맞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제 개인적인 경우로 봐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비율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증상이 있어야 할 텐데 예. 어떤 증상으로 탈장을 의심을 하나요? 탈장은 장이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예. 그냥 볼록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해부 탈장이면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 볼록할 거고 네. 배꼽 탈장이면 배꼽이 볼록할 거고 예.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서서 걷거나 힘주거나 네. 하면 튀어나왔다가 네. 눕거나 좀 쉬거나 이러면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압이 증가할 때는 나왔다가 복압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예. 장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탈장이 아니고 피부 밑에는 그냥 혹 같은 거면 네. 눌러도 안 들어가겠죠, 그죠? 예, 예. 누워 있는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와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시고 뭐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폰을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에 뭐가 이렇게 볼록하게 그렇죠. 튀어나와요. 예. 이게 누르면 들어가요. 아프지도 예. 않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탈장이 아니라 혹이라면 눕거나 앉아 있거나 뛰거나 늘 만져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딱딱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탈장이라면 누르면 들어갑니다. 누워서 주무실 때는 사라질 것이고 예. 이게 이제 서 있거나 아니면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들인가요?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은 뭐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제일 흔한 건 변비. 예. 변비가 있으면 주는 힘을 거. 많이 줘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그 만성 기관지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침할 때 배가 힘이 들어가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뭐 신장이 안 좋거나 해가지고 배에 복수가 많이 차는 경우, 아이고.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무거운 거 그건- 들거나 그렇죠. 하는 동작에서 힘을 많이 쓰는 분도 그렇고, 예. 그래서 복부에 압력이 증가하시는 모든 상황들이 다 탈장에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탈장이 이렇게 운동선수들한테도 좀 잘 생기는 편이에요. 운동 선수들에게 잘 생긴다. 아. 아무래도 힘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단단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또 압력이 계속 가니까. 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복압이 증가되면 탈장이 생기니까 배에 힘 주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중에 복압이 증가돼도 배에 힘을 줘도 상관없게 탈장이 안 생기게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치료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했던 얘기, 뭐 아프지도 않고 물으면 들어가고 지금 별로 불편하지도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오신 경우 잘 없어요. 예. 최소 몇 달, 예. 아니면 막 1, 2년 이렇게 지나가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왜 이제 오시냐고 하면 그냥 뭐좀 튀어나오긴 한데 뭐 금방 들어가고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예. 듣다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사람이 계속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예. 서서 움직이고 힘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탈장 구멍은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예. 계속 커지게 되면 탈장으로 튀어나오는 장들도 많이 튀어나오게 되고 예. 또 그게 자칫해가지고 이 탈장 구멍에 확 끼게 되면 장이 확 끼어서 예. 장 폐색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장이 썩는 수가 생겨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해서 막 예. 장을 자르든지 이런 일이 좀 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장이 배 쪽에서 뭐가 불룩불룩 예. 들락날락거리면 그때 즉시 병원을 오셔서 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이게 안전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놔두면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저절로 좋아지는 네, 일은 예.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장이 점점 나왔다가 구멍에 확 끼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는 상황이 그렇죠. 되면 이게 꽉 조이면서 피가 안 통하게 될 예. 것이고 그러면 이 조직이 괴사가 된다. 이건 어려운 말이고 괴사가 된다는 건 이제 썩는다는 썩는 얘기입니다.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선생님 썩어요. 만약에 선생님 예. 썩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썩으면 썩어도 만약에 그대로 두면 네. 폐혈증이 와서 생명 유독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때 응급수술을 해서 일단 장이 끼인 장을 좀 풀고요. 예. 끼인 장을 풀 수 있으면 풀고 네. 그다음에 그 장을 살펴봐 가지고 예. 괴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으면 그 장을 좀 살리고 네. 탈장 수술 진행을 하고 예. 만약에 장이 썩었으면 장을 이제 절제를 해서 예. 다시 봉합하고 이런 예. 수술, 장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술이 크게 되는 된다라는 거죠. 얘기입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오셨으면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 탈장 수술은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예. 근데 이 간단한 게 나중에 일이 커지면 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 갈아엎어야 하는 굉장히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할까? 이제 지금 본인의 배를 만져보시고 지금 있으실 텐데 네. 이거 내 건데 싶을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네. 선생님도 물론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확인하는 검사를 하실 예.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검사 하세요? 일단은 진찰, 이학적 검사가 제일 우선이긴 합니다. 모든 뭐 의학적 시술에서 마찬가지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장은 들락거리는 혹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어서 네. 저희 외과 전문의들이 보고 예. 요거는 탈장으로 생각이 된다 하면 그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온 건지 아닌지 애매하고 또 들락거리는지 안 그리는지 애매하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CT를 해서 네. 안을 확인해야 되는 수가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생긴 게 의심이 되는 경우 괴사라든지 그러니까 장이 썩거나 장 폐색 이런 거 의심되는 경우에도 초음파나 CT 등을 하면은 이제 확실히 표가 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비교적 검사도 간단하게 네.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네. 치료를 이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탈장으로 좀 검색을 해봤더니 따라 나오는 연관 검색어 중에 탈장대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팬티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입으면 나온 걸 이렇게 눌러주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치료 기구인 것처럼 이렇게 팔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효과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근본적인 근본적인 치료는 못 하고요.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는 못 하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 팬티 안에 있는데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예. 그 사타구니 쪽이 못 튀어나오게 이렇게 떼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밖으로 또 튀어나오기를 막는 걸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또 이걸 해놔도 계속 이걸 24시간 계속 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보감을 계속 증가를 해서 네. 계속 커지게 됩니다. 단지 요거를 하면 장이 이제 튀어나와서 끼이는 이런 네. 현상을 조금 막을 수는 있긴 해요. 예. 근데 그것만 있을 뿐이지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믿고 계속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들이 결국에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또 수술을 뒤늦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탈장대를 믿으시면 안 되고
꼭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탈장대로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잘 때 말고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한 걸 예. 그걸 평생 하고 계실 수도 없고 이게 치료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 한 번 더 전문가 선생님의 입을 빌려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탈장대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선생님? 그 오시는 환자분 중에 탈장을 치료하는데 수술 말고 예. 다른 방법 없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약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약은 없습니다. 예. 약은 없고 다른 무슨 뭐 처치가 있을 수도 없고 네. 탈장은 수술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두든지 예. 이게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은 수술로서 무조건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 방법이 선생님 예. 이게 옛날에는 딱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고 많아진 것 네.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탈장 수술은 핵심은 결국 탈장이 생긴 구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제 그렇죠. 구멍 같은 거겠죠. 그 구멍을 잘 찾아서 그걸 메워주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더 다시 안 벌어지게 예. 해주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이전에는 1900 초반 정도까지는 그 근육이 벌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꼬매기만 했었어요. 예. 꼬매기만 했는데 하니까 벌어진 거를 꼬매니까 힘이 더 가가지고 다시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수술 뒤에. 어.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방법은 이 벌어진 걸 꼬매주고 네. 여기다가 인공막을 대주는 거예요. 예. 막을 대주면 이 인공막이 이 수술한 부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 더 안 벌어지고 더 예. 안 지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보세요. 근육과 근육 사이가 벌어지고 예. 그 사이로 이렇게 장이 삐져나오는 그렇죠. 게 탈장입니다. 그러면 근육과 근육 사이를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 하듯이 이렇게 꼬매주면 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요게 제 생각인데 이게 옛날 치료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꼬맸어요. 왜 문제가 생기나요? 꼬매가 났는데 이쪽에 압력이 가해져서 벌어진 예. 거잖아요. 복압이 계속 그걸 가해지죠. 그냥 꼬매기게 해놓으니까 그 복압은 계속 되고. 예. 그러니까 그 복압이 지속이 되면 네. 이게 다시 내가 다시 벌어지는 또 거예요. 벌어지더라. 예. 아,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그렇죠. 생겼는데 그래서 요 사이에 막을 막을 대준다. 대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저희들 그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마치 그 방충망 조각처럼 생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게 생겼어요. 예. 요걸 이제 사이에 요 방충망을 대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막이 되는 수술 방법이 나왔고 인공막이 되니까 확실하게 사람들 이렇게 환자들 통증도 좀 작고 네. 재발률도 많이 낮아지고 예.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예. 인공막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되느냐 옛날같이 이렇게 사타구치 직접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예. 복강경 기구를 배에다가 삽입을 해서 예. 복강경을 이용해서 배 안쪽에다가 인공막을 되는 방법도 있고, 예. 그다음 그 과정들을 이 로봇으로 아. 하는 방법도 최근에 나와 있기는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조합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지는 것 예,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많아진 거죠. 예. 인공막이 좋아 보이긴 한데 선생님, 인공막을 쓰면 수술비가 비싸집니까? 인공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공막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고, 예. 뭐 수술 종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서 대부분은 다 보험이 되는 거고, 예.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인공막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아, 때문에, 그래요?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예. 뭐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크게 예. 많이 그거 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게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렇죠. 조금 이렇게 가격이 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떤 뭐 인공막을 쓸까 말까, 뭐 아니면 뭐 로봇을 할까 말까 이런 거는 환자분이 결정하세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아 요거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충고를 해주시나요? 이게 각 종류별로 해서 수술 종류별로 해서 재발률은 예.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크게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흉터가 작냐 크냐, 흉터. 그다음에 얼마나 회복이 빠르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예. 요즘에 가면은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각자 선생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보통 한 가지를 주로 하세요. 예. 한 가지 방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이 나는 복강경 받을래 아니면 뭐 로봇을 받을래 이렇게 하실 돈이 필요는 얼마가 없고요. 들어도 나는 로봇을 해주세요 하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병원에 가셔서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예.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아까 언지를 드렸는데 수술이 좀 간단하다. 예.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이렇게
원래 마취를 하고 예. 깨우고 하기 때문에 그 네. 시간을 빼고 네. 수술 시간만 보면 아주 간단한 거는 2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그래요?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증이 돼서 오면 네. 뭐 2시간까지도 가고 뭐 아, 더 걸리기도 하고 전체를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예, 갈아엎어야 하는 그거는 예, 되게 길어진다. 예. 그건 그렇겠죠. 그러면 간단한 수술이면서 마취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전신 마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수술 방법에 따라서 마취가 조금씩 다른데 예. 복강경 수술이나 뭐 로봇 수술 그다음에 요 사턱이 말고 좀 위에 예. 복벽에 있는 탈장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타구니에다 직접 절개를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척추 마취로도 가능한 척추 마취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척추 마취든 전신 마취든 이렇게 극히 취약한 사람들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지만 이 국소 마취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 복강경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 그다음 절개 수술할 때는 하반신 마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점점 마취도 간단해지고 예. 수술도 점점 더 간단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어떤 부작용들 있어요? 수술에 따른 부작용 예, 말씀하시는 수술에 따른. 거죠. 수술에 따른 부작용은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재발하는 걸 제일 재발하는 조심을 해야 거. 되고 재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논문 같은 경우는 0.5%에서 많게는 15%까지도 보고가 되고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명이 수술하면 한 2~3명 정도 네. 재발을 한다는 말이고 재발하면 당연히 재발 수술 다시 수술을 해야 되고 예. 그거 외에 예. 다른 생기에 볼 수 있는 부작용은 통증 호소하는 분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좀 아플 거고 예. 근데 수술 지나서 예. 한 몇 달 지나서도 계속 그 부위가 아프다. 주로 그런 분들도 계속 아프다, 계속 아픈 게 아니고 한 번씩 아프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탈장이 있을 때도 아프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죠. 탈장 수술을 했는데 왜 쩌릿하게 기분이 이상하고 이렇게 불편하지?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도 예. 이렇게 절개를 하면서 피 밑에 이렇게 미세 신경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들이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손상을 당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네. 이제 추측을 해보고, 예. 그다음 인공막을 이제 부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 인공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인공 물질이 들어갔으니 그렇죠. 거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예. 있다. 그럼 인공막에 염증이 생기면 확실하게 아프죠. 예. 아프고 근데 그건 계속 아파요. 네. 아팠다 말았다가 아니고 그리고 열도 나게 되고 그거 말고 인공막과 연관되어 있는 인공막이 살에 딱 붙었기 때문에 예. 이 붙는 데서 이 붙은 살에 미세선 신경들이나 그런 거 지나가는데 예. 이게 딱 붙어가지고 얘가 신경이 땡긴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또 약간 통증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분들 한 번씩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좀 쉬어보셔야 돼요. 음. 좀 집에서 너무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좀 쉬시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이 되면 예. 병원에 찾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생긴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심장 판막을 넣었는데도 거기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듯이 인공막을 넣었을 그렇죠. 때도 거기에도 이제 네네. 인공 물질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근데 그게 잘 하신- 없습니다. 네. 그래야죠.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그 근육끼리 이렇게 꼬맸더니 또 벌어지더라. 그래서 인공막을 댔는데 인공막을 댔는데도 또 재발하기도 그렇죠. 합니까? 그래서 인공막이 되면 이 절개 자리가 있고 인공막이 되면 네. 이게 그 자리에 딱 잘 붙어 있어야 될까요? 네. 근데 이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원래 벌어졌던 공간이 다시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되고 예. 그 공간을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복강 수술만 하고 하는 게 네. 복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 안쪽에서 구멍을 확실하게 보면서 네. 거기다가 막을 딱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비교적 눈으로 보면서 예.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다. 뭘 해도 예.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데 인공막을 댔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공막을 이제 이번에 또 수술할 때는 그 인공막을 제거를 합니까? 인공막을 염증이 없으면 잘 제거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럼 옆에다가 또 하나 더 대주는 그런 그렇죠. 식인 거예요. 예. 인공막 같은 경우에는 염증 없어서 잘 제거를 하진 않는데 수술에 방해되거나 예. 이렇게 하면 인공막을 제거를 하는 수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술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재발 시에 조금 다른데 예. 예를 들어서 처음 수술을 복강경으로 수술했다 네. 하면 복강경 수술은 뭐냐면 후방 접근이라고 하는데 자, 복벽의 안쪽에서 네. 이제 수술을 접근하는 거예요. 다른 접근해서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벽의 안쪽에 이 막을 붙이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전부터 했던 그 절개 방식은 복벽의 바깥쪽에서 절개를 해서 복벽의 바깥쪽에 이 인공막을 댑니다. 예, 예. 그러면 앞쪽에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앞쪽에 인공막이 되어진 상태에 재발을 하게 되면 예. 이쪽으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쪽에 예. 유착이라고 예. 장이라든지 조직이 서로 막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앞쪽으로 처음 수술하신 분들이 재발을 하면 뒤쪽으로 복강경으로 접근을 하고 처음 수술이 복강경 수술 접근했으면 반대로 앞쪽에서 접근을 하고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하나 더 대준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더 튼튼해질 것 같긴 튼튼해지기도 하네요. 하고 접근이 편합니다. 예. 아까 그 운동 선수들이 탈장이 많이 생긴다고 네. 해서 저는 운동 선수들은 사실 이게 그 전성기가 사실 한때잖아요. 네. 기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수술 받고 뭐 재활할 때까지 막 1년이 걸려 이래 버리면 선수 생명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하니까 수술하고 선생님 언제 퇴원해요? 퇴원은 수술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퇴원을 하는데 예. 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장이 생기는 것도 복압이 증가해 생기는 거고 예. 재발하는 것도 복압이 증가할 때 제일 잘 생깁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하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고 네. 또 사무를 보고 일은 해야 되니까 예. 또 그렇게 하는데 일부러 일부러 운동을 한다든지 예. 몸을 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한두 달 정도는 예,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선수들은 그럼 선생님 저 지금 당장 들어가서 훈련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막 역기 들고 네. 뭐 던지고 네. 하는 거 이거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라고 분명히 물어볼 예. 거거든요.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최대한 쉬어라고. 그럼 대충 얼마? 대충 한 달 정도는 한 달 정도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욕심 내지 마라. 근데 예, 한 예. 달 안에 다시 운동을 하면은 재발을 하고 예. 한 달 뒤에 하면은 재발 안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여튼 이렇게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탈장이라는 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내가 복벽이 뭐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구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방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방책이라고 하는 거는 쭉 얘기했다시피 원인을 안 생기게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복압이 올라가는 음. 상황들을 안 만드는 게 제일 낫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변비가 있으면 분들은 변비를 좀 조절을 하고 예. 이렇게 복수가 많이 차신 분들은 네. 복수를 조절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 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기침 안 하게 기침 약을 먹든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한데 예. 사실은 뭐 평소 본인들이 나 탈장 걸릴까 봐 두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평소에는 평소대로 사시고 예. 탈장이 생기거나 혹은 수술 이후에는 이런 예. 복압이 이 증가하는 상황을 예. 피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탈장은 선생님 저절로 좋아집니까?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술은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두 개에서 골라라면 간단한 쪽으로 예. 하긴 하는데 드물게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미리 오셔서 빨리 오셔서 간단한 수술을 받으시는 게 해결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탈장이 뭔지도 자세히 알았고 치료도 빨리 가서 해결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탈장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도 생각보다 쉽다라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진상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탈장은 꼭 사랑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놔두면 최소한 잘 돼봤자 본전,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